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받아든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고 눈앞이 캄캄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신장 기능 수치를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이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 수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남은 것은 고장난 몸뚱이뿐이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를 찾아오셨던 73살의 김어르신도 딱 여러분과 같은 심정이셨습니다. 처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날 어르신의 얼굴은 흙빛처럼 어두웠고 다리는 퉁퉁 부어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정말 투석을 해야 합니까? 기계에 매달려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며 눈물을 글썽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김어르신의 3개월 뒤 진료 기록은 기적 그 자체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위험 수위를 넘나들던 신장 수치가 거짓말처럼 안정권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비싼 약이나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을 살린 것은 바로 매일 드시는 밥상 위에 올라가는 아주 평범한 식재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누리신장내과와 인공신장실에서 매일 수백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는 신장내과 전문의 남현진입니다. 저는 오늘 의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만 듣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미 파괴된 조직을 아기 때처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신장 기능을 10년 아니 20년 더 오래 지켜낼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 기능이 4단계까지 떨어졌던 칠순의 노인 부부가 직접 실천해서 효과를 본 기적의 식단 비법 3가지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에 좋다는 약초나 즙을 무턱대고 드시다가 오히려 급성 신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십니다. 또는 단백질이 나쁘다는 말만 듣고 고기를 완전히 끊어서 영양실조로 쓰러지기도 하십니다. 이런 잘못된 상식들이 여러분의 신장을 더 빨리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뜬구름 잡는 이론이 아닙니다. 칼륨 걱정 없이 채소를 배불리 먹는 법부터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똑똑한 단백질 섭취법, 그리고 물 한 잔을 마셔도 신장이 춤추게 만드는 골든타임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식탁을 바꾸면 내일 아침 내 몸의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김어르신이 되찾은 웃음을 여러분도 반드시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콩팥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투석의 공포에서 벗어나 희망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70대 어르신의 신장을 되살린 기적의 식단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어르신의 기적 같은 회복 이야기가 혹시 남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식탁 앞에 앉는 것이 가장 두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로 저를 찾아오셨던 68살의 이 여사님처럼 말입니다. 이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사님은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밥 먹는 게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사다 준 고기도 겁이 나서 못 먹겠고, 며느리가 담가준 김치도 짜서 신장이 더 나빠질까봐 물에 씻어 먹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에만 오면 수치가 나빠졌다고 하니 이제는 차라리 굶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이 여사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사실 이것은 대한민국 60대, 70대 신장병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아주 흔하고도 슬픈 현실입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즐겁게 김치찌개를 먹고 불고기를 구워 먹을 때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입맛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물에만 밥 한 숟가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겠지요. 혹시라도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투석이라도 하게 되면 그 비싼 병원비는 어쩌나. 바쁜 자식들이 나 때문에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 고생을 어떻게 시키나 하는 걱정 때문에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아주 단호하고도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굶고 피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신장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이 여사님은 신장을 지키겠다며 고기도 끊고 밥도 반 공기로 줄이셨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영양 공급이 끊기자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독소가 쏟아져 나와 신장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체중은 한 달 만에 5kg이나 빠졌고 다리는 더 심하게 부었으며 빈혈로 인해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했던 노력이 오히려 응급실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셈이 된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앙상하게 마른 이 여사님의 팔을 만져보며 저는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드시면 신장이 낫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신장은 굶겨서 고치는 장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 먹어서 달래주어야 하는 장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여사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평생을 짜게 먹지 마라, 단백질 줄여라, 칼륨 조심해라 라는 경고만 듣고 사셨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밥상 위에는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굶지 않고도 배불리 먹으면서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여사님과 같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 잠시 그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억지로 참거나 굶는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잃어버렸던 입맛을 되찾고 식사 시간을 다시 즐겁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가족들 눈치를 보며 홀로 식사를 하신 적이 있거나 병원비 걱정에 밤잠을 설친 적이 있으시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저에게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치유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많은 분들이 효도라 생각하고 챙겨 드시는 보약이 사실은 신장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이 여사님의 사연을 듣고 나서 나는 밥도 잘 먹고 자식들이 사다 주는 보약도 챙겨 먹으니 괜찮겠지 라고 안심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쩌면 굶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무서운 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효도하겠다는 마음으로 큰돈을 들여 사온 그 귀한 선물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심지어는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져서 오신 어르신들의 손에 자식들이 보내준 엑기스나 즙이 들려있을 때입니다. 선생님, 우리 며느리가 비싼 홍삼을 다려왔는데 이걸 먹고 힘을 내야 신장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그 순수한 눈빛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몸이 허약해지면 무언가를 고아 먹거나 진하게 달여 먹어야 기운을 차린다고 믿습니다. 뼈가 약해지니 사골국을 푹 고아 먹고 기력이 없으니 흑염소나 녹용을 먹고 몸이 부으니까 호박즙이나 양파즙을 물처럼 마십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것들이 더할 나위 없는 보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에게 이런 농축된 음식은 마치 녹슨 기계에 고성능 연료를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기계가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부하가 걸려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양식에는 신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두 가지 성분,
바로 칼륨과 인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골국이나 곰탕 같은 국물 요리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뽀얀 국물 속에 들어있는 다량의 인성분은 병든 신장이 밖으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몸속에 쌓인 이는 뼈에 있는 칼슘을 밖으로 빼내어 뼈를 구멍 숭숭 뚫린 스펀지처럼 약하게 만듭니다. 신장을 위해 먹은 사골국이 오히려 뼈를 망가뜨리고 극심한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몸에 좋다는 채소나 과일을 즙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사과나 배, 양파를 그냥 먹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즙으로 내리면 칼륨 농도가 수십 배로 높아집니다. 신장이 칼륨을 오줌으로 내보내지 못하면 그 칼륨은 피 속에 둥둥 떠다니다가 결국 심장을 공격합니다. 부정맥을 일으키고 심하면 심정지까지 오게 만드는 침묵의 살인자가 바로 이 칼륨입니다. 실제로 지난 추석 명절이 지나고 응급실에 실려오신 70대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멀리서 온 아들이 아버님 건강 챙기겠다고 사온 고농축 배즙을 아까워서 하루에 3포씩 드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하셨을 때 아버님의 심장 박동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고 칼륨 수치는 정상 범위를 훌쩍 넘겨 당장 투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아드님이 응급실 복도에서 제가 아버지를 죽일 뻔했습니다. 라며 오열하던 모습은 지켜보는 의료진들조차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드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몰랐을 뿐이고 너무나 사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무지한 사랑은 때로는 무관심보다 더 잔인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식들의 정성을 무시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의 신장 상태는 마라톤을 완주하고 탈진한 상태와 같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탈진한 사람에게 억지로 고기 반찬을 먹이고 보약을 먹이면 오히려 체하고 병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장에게 필요한 것은 고농축 영양제가 아니라 쉴 수 있는 시간과 맑은 물,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입니다. 자식들이 사온 영양제가 아까워서 억지로 드시고 계신가요? 냉장고에 꽉 차 있는 즙과 엑기스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 신장은 어떤 상태이길래 이렇게 까다롭게 굴까요? 왜 남들은 다 먹는 사골국 하나 마음 편히 못 먹는 걸까요? 여러분의 콩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특별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통해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식단을 바꿔야만 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눈으로 보여드리듯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만 깨달으셔도 여러분은 신장병 치료의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앞서 우리는 몸에 좋다고 믿었던 진한 보양식이 병든 신장에게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몸속의 신장은 어떤 상태이길래 남들은 다 먹는 사골국 하나도 마음 편히 먹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자주 보여드리는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엌에 있는 정수기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이유는 정수기 안에 하얀 필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필터를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70년 동안 단 한 번도 갈아주지 않고 계속 썼다면 그 필터의 상태가 어떨지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온갖 찌꺼기와 녹이 잔뜩 껴서 구멍이란 구멍은 다 막히고 물은 졸졸졸 흐르거나 아예 멈춰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바로 이 70년 된 낡은 정수기 필터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우리 등 뒤에 있는 주먹만한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고 부르는 아주 미세한 실타래 같은 혈관 덩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거름망 역할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거름망이 아주 촘촘하고 탄력이 있어서 나쁜 독소는 쏙쏙 걸러내고 좋은 영양분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고혈압이라는 망치에 매일 두들겨 맞고 당뇨병이라는 끈적한 설탕물에 절여지면서 이 거름망은 점점 헐거워지고 찢어지게 됩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는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바로 이 낡은 정수기 필터를 통과하는 물의 속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치가 낮다는 것은 필터가 꽉 막혀서 피가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필터가 막혀서 성능이 떨어진 정수기에 흙탕물이나 기름진 국물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필터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짠 음식이나 고단백 음식을 먹었을 때 신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골국이나 고기 엑기스 같은 고농축 음식들이 들어오면 신장은 이것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강한 압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과여과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늙고 병든 소에게 무거운 짐을 잔뜩 싣고 채찍질을 하며 달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가 견딜 수 있을까요? 결국 다리가 부러지고 쓰러지고 말겠지요. 우리가 흔히 듣는 크레아티닌 수치라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크레아티닌은 우리 몸 근육에서 나오는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수기가 멀쩡하면 쓰레기가 바로바로 하수구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필터가 고장나니 쓰레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속을 둥둥 떠다니는 것입니다. 피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피가 쓰레기로 가득 찬 오염된 강물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찢어진 필터를 새 것으로 갈아 끼우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으로는 한번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망가진 사구체를 새 것처럼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피부에 난 상처는 새살이 돋지만 신장의 상처는 영구적인 흉터로 남아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기능이라도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장에 남아있는 필터가 비록 절반밖에 되지 않더라도 혹은 30%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0년을 더 쓸 수도 있고 1년 만에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원리를 아셨을 겁니다. 70년 된 낡은 필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필터를 억지로 뚫는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필터를 통과하는 물 자체를 맑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끈적끈적한 기름진 피가 아니라 맑고 깨끗한 피가 흐르게 해주어야 신장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어르신이 기적처럼 신장 수치를 회복한 비결의 핵심입니다. 김어르신은 신장이라는 필터가 가장 좋아하는 맑은 재료들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3가지 비법은 바로 이 낡은 필터를 청소하고 쉬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그 첫 번째 비법은 우리가 매일 먹는 채소 속에 숨어있는 독소를 빼내는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기술입니다. 방금 우리는 70년 된 낡은 정수기 필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막혀있는 필터를 억지로 뚫을 수 없다면 유일한 살 길은 필터를 통과하는 물을 맑게 해주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도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김어르신이 밥상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그 구체적인 첫 번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10년 이상 늘려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채소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가시를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다는 진단을 받고 나면 갑자기 녹즙을 갈아 드시거나 생채소 쌈을 한가득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신장병 환자분들에게 이런 행동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고구마, 감자, 쑥갓 같은 식재료들은 비타민도 풍부하지만 칼륨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쏙쏙 빼내지만 지쳐버린 신장에게 칼륨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혈관을 긁고 심장을 찌르는 무기가 됩니다.
김어르신도 처음에는 이것을 모르고 몸에 좋다며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생으로 드셨다가 칼륨 수치가 솟구쳐서 응급실에 갈 뻔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채소를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채소를 먹지 않으면 변비가 생기고 장내 독소가 쌓여 요독증이 더 심해집니다. 여기서 김어르신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채소는 먹되 채소 속에 있는 칼륨이라는 독만 쏙 빼고 먹는 조리법, 바로 칼륨 세탁법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채소 속의 칼륨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메모할 준비를 하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작게 자르기입니다. 채소의 껍질이나 줄기에는 칼륨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요리하기 전에 평소보다 훨씬 잘게 썰어야 합니다. 채소를 잘게 썰면 채소의 단면적이 넓어져서 그 속에 숨어있던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올 문이 많아지게 됩니다. 김 어르신의 아내분은 남편을 위해 감자나 당근을 깍두기처럼 큼직하게 썰지 않고 채 썰듯이 아주 가늘게 썰어서 준비하셨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미지근한 물에 담가두기입니다. 잘게 썬 채소를 요리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최소 2시간 이상 담가두십시오. 이때 물의 양은 채소 양의 10배 정도가 충분해야 합니다. 이렇게 담가두기만 해도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진 칼륨이 채소 밖으로 스르르 빠져나옵니다. 마치 빨래를 물에 불려서 때를 빼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중간중간 물을 한 번씩 갈아주면 효과는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데치고 헹구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소를 끓는 물에 넣고 숨이 죽을 때까지 충분히 데쳐 주십시오. 생으로 먹을 때보다 데쳐서 먹을 때 칼륨이 훨씬 많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채소를 건져낸 다음 그 데친 물은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채소 우린 물이 아깝다고 국물 요리에 육수로 쓰시는데 그 물은 칼륨 덩어리 그 자체이자 신장에게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데친 채소는 다시 한번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꽉 짜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토록 무서워하던 칼륨 걱정 없이 나물을 드실 수 있고 쌈을 드실 수 있습니다. 김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시금치 무침도 드시고 숙주 나물도 드셨습니다. 남들이 보면 평범한 반찬 같지만 그 속에는 아내분의 눈물겨운 정성과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밥상 위에서 사라졌던 초록색 반찬들이 다시 올라오자 김어르신의 입맛이 돌아왔고 변비가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식사 시간이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먹는 즐거움을 되찾으니 삶의 의욕도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당장 오늘 저녁 반찬부터 바꿔보십시오. 냉장고에 있는 시금치를 꺼내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물에 담갔다가 데쳐보십시오.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수고로움이 여러분의 신장을 편안하게 쉬게 해줄 것입니다. 70평생 묵묵히 일해온 여러분의 콩팥을 위해 이 정도 정성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신장에 좋은 채소 목록과 더 구체적인 조리 시간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신장 건강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제가 정리해둔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채소의 독을 빼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 밥상의 또 다른 주인공인 고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고기를 딱 끊어버린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과연 그게 정답일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김어르신이 콩팥을 지키면서도 근육을 유지할 수 있었던 똑똑한 단백질 섭취법에 대해 아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는 채소 속의 칼륨을 빼내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강조해도 설마 그거 한번 먹는다고 죽기야 하겠어 라고 생각하며 방심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겪었던 가장 안타깝고도 긴박했던 실제 응급 상황을 하나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아주 강력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 당일 밤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즐겁게 웃고 떠들어야 할 그 시간에 응급실 문이 다급하게 열리며 119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들것 위에 누워 계신 분은 70대 중반의 박 아버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의 의식은 이미 흐릿해져 있었고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모니터 기계는 삐삐삐 소리를 내며 불규칙한 심정지 전조 증상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곁에는 며느리와 아드님이 사색이 된 얼굴로 울며 매달리고 있었지요. 도대체 명절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원인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저녁 식사 때 드신 토란국 한 그릇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추석 명절의 토란국은 빠질 수 없는 별미이자 조상님께 올리는 정성입니다. 박 아버님도 평소 신장이 좋지 않아 식단 관리를 해오셨지만 그날만큼은 오랜만에 모인 자식들과 기분을 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끓여온 뽀얀 국물의 토란국 냄새가 얼마나 구수했겠습니까? 아버님은 에이 오늘 하루인데 괜찮겠지. 딱 한 그릇만 먹자라고 생각하시며 국물까지 깨끗하게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후식으로 자녀들이 깎아놓은 배와 멜론까지 몇 조각 드셨지요. 비극은 식사가 끝나고 1시간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아버님의 입술 주위가 찌릿찌릿하며 마비되는 느낌이 들더니 가슴이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손발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대로 거실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환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불리는 고칼륨 혈증 쇼크입니다. 토라는 땅속의 달걀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하지만 신장 환자에게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토란 자체에도 칼륨이 많을 뿐더러 그 국물은 칼륨과 인이 농축된 독극물이나 다름없습니다. 70년 동안 사용하여 기능이 30%밖에 남지 않은 아버님의 신장 필터는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그 엄청난 양의 칼륨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은 혈액을 타고 심장으로 가서 심장 근육을 마비시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만약 병원 도착이 10분만 더 늦었어도 아버님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뻔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긴급 투석을 진행하고 칼륨 수치를 낮추는 약물을 투여한 뒤에야 아버님의 심장 박동은 겨우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의식을 찾으신 아버님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밥 한 끼가 저를 죽일 뻔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님의 그 떨리는 목소리를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방심이라는 것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약이 되는 음식이 신장 환자에게는 흉기가 되어 심장을 겨눌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은 신장 환자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고비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혹은 자식들이 권하는 성의를 무시하기 힘들어서 딱 한 번만이라고 타협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장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토란국뿐만이 아닙니다. 쑥떡이나 송편 같은 떡 종류, 그리고 곶감이나 말린 과일들도 칼륨 덩어리입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영양분이 농축되기 때문에 생과일보다 칼륨 함량이 5배 이상 높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한꺼번에 드시는 것은 망가져가는 정수기 필터에 진흙을 한 사 퍼붓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제가 이토록 무섭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박 아버님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남들이 다 먹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혼자만 유난을 떠는 것 같아 서러울 때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한순간의 참음이 여러분이 가족 곁에 10년 더 건강하게 머물 수 있게 해주는 생명줄이 됩니다. 음식 앞에서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응급실의 그 긴박했던 순간을 떠올려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채소도 조심해야 하고 국물도 위험하고 과일도 마음대로 못 먹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져서 기운이 없는데 고기는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드셔야 합니다. 오히려 잘 드셔야 합니다. 다만 김어르신이 선택한 고기는 우리가 알던 고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빵빵하게 채워주는 똑똑한 단백질 섭취법, 일명 스마트 프로틴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만 알면 여러분도 고기 반찬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금 들으신 박 아버님의 응급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덜컥 겁이 나서 밥상 위에 있는 고기 반찬을 다 치워버리고 싶으신가요? 실제로 제가 만나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신장에 나쁘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기와 생선 달걀을 일절 입에 대지 않고 오직 밥과 물에 마른 누룽지만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눈을 보고 잘 들어주십시오. 무작정 고기를 끊는 것은 박 아버님의 토란국 사건만큼이나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혈관 덩어리이고 그 혈관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근육입니다. 단백질 섭취를 갑자기 중단하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허벅지와 종아리에 있는 소중한 근육을 녹여서 에너지로 씁니다. 근육이 녹아내리면 낙상 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면역력이 떨어져 폐혈증 같은 무서운 합병증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김어르신이 기적을 만든 두 번째 비법인 스마트 프로틴 전략이 등장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착한 단백질을 골라 먹는 기술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이라는 난로를 태우는 땔감과 같습니다. 그런데 땔감이라고 다 똑같은 땔감이 아닙니다. 나쁜 땔감은 태우고 나면 검은재와 매캐한 연기가 잔뜩 남아서 굴뚝을 꽉 막아버립니다. 반면에 좋은 땔감은 아주 깨끗하게 타서 재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여기서 굴뚝이 바로 여러분의 신장이고 검은 재가 바로 요독입니다. 우리는 굴뚝을 막지 않는 좋은 땔감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피해야 할 나쁜 땔감은 갈비나 삼겹살처럼 기름지고 붉은 고기입니다. 이것들은 태우고 나면 엄청난 양의 독소를 남겨 신장을 괴롭힙니다. 반면에 김어르신이 선택한 착한 땔감 첫 번째는 바로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라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신장 필터를 통과할 때 압력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착한 땔감은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달걀 흰자입니다. 노른자에는 인이 많아 위험하지만 흰자는 100% 순수한 단백질 덩어리라 요독이라는 재가 남지 않는 최고급 청정 연료입니다. 마지막으로 닭가슴살이나 흰살 생선도 아주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붉은 고기 대신 하얀 고기를 선택하면 신장의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먹을지는 정했습니다. 이제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땔감이라도 너무 많이 넣으면 난로가 터져버립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을 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손바닥 크기와 두께만큼의 단백질이 하루에 드셔야 할 적정량입니다. 이것을 한 번에 다 드시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한 끼에 탁구공 크기만한 고기 2~3점이나 두부 3분의 1모 정도면 충분합니다. 배가 고프다면 앞서 배운 데친 채소로 포만감을 채우십시오. 김어르신은 이 원칙을 지키며 일주일 만에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고기는 죄가 없습니다. 어떤 고기를 얼마나 먹느냐가 관건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갈비찜 대신 두부조림으로 밥상을 바꾸고 삶은 달걀 흰자를 간식으로 드셔보십시오. 근육은 지키고 콩팥은 웃게 만드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았습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인 물입니다. 신장 환자분들 중에는 물을 많이 마셔야 독소가 빠진다고 생각해서 억지로 물을 들이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물 한 잔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놀라운 수분 섭취의 비밀, 일명 물 마시는 골든타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채소의 독을 빼는 법과 고기를 먹는 법까지 완벽하게 익히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 불리는 물입니다. 지금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텀블러를 들고 다니시며 수시로 물을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렇게 물을 많이 드시냐고 여쭤보면 열이면 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선생님, 물을 많이 마셔야 몸속에 있는 독소가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텔레비전에서 하루에 2리터씩 마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멈추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폐에 물을 채우고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물은 보약이지만 기능이 떨어진 신장 환자에게 물은 때로 가장 무서운 독약이 됩니다. 앞서 제가 신장을 70년 된 낡은 정수기 필터에 비유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배수관이 꽉 막혀 있는 싱크대에 물을 계속 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해서 결국 부엌 바닥이 물바다가 되겠지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소변을 만들어내는 공장인 신장이 고장 났는데 물을 계속 들이부으면 그 물은 갈 곳을 잃고 우리 몸속에 차오릅니다. 가장 먼저 다리가 퉁퉁 붓고 심하면 물이 폐로 들어가 숨을 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목이 마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도대체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여기서 김어르신의 신장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린 결정적인 습관인 입안 적시기 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어르신은 갈증이 날 때 물을 컵으로 들이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작은 찻잔에 물을 담아 아주 조금씩 입안 전체를 헹구듯이 천천히 마셨습니다. 혀와 입안 점막이 촉촉해지면 뇌는 갈증이 해소되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목마름은 입이 마르는 것이지 배가 고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얼음물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신장에게 등짝을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 혈관이 수축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마시는 타이밍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김어르신이 철저하게 지킨 원칙은 저녁 7시 이후에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신장도 밤에는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전에 물을 마시면 신장은 밤새도록 야근을 하며 소변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 어르신은 저녁 식사 후에는 물 대신 젖은 거즈로 입술만 축이셨습니다. 그렇게 밤새 신장을 푹 쉬게 해준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반 잔을 천천히 드셨습니다. 이렇게 마시는 기상 직후의 물 반 잔은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해주고 잠든 신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 습관을 딱 2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퉁퉁 붓던 얼굴과 손발의 부기가 싹 빠지고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김어르신도 이 습관 덕분에 밤새 꿀잠을 주무셨고 덩달아 혈압까지 안정되는 기적을 맛보셨습니다. 여러분, 물은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급하게 마시는 물은 신장을 익사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큰 물컵은 치우고 예쁜 찻잔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차를 음미하듯 천천히 내 몸을 적셔주십시오. 그것이 70평생 고생한 여러분의 신장에 대한 예의이자 사랑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식사법 3가지를 모두 배웠습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신장시계는 거꾸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신장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 건가 불안하실 겁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내 신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단 4주 만에 나타나는 놀라운 몸의 변화들과 집에서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희망의 증거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먹는 것부터 마시는 것까지 신장을 살리는 모든 비법을 전수받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니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검사 날짜는 아직 멀었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내 신장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 건지 알 방법이 없으니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병원 기계보다 더 정확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김어르신과 이 여사님이 식단을 바꾸고 나서 겪으셨던 놀라운 변화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몸에 나타날 4주간의 기적 같은 변화를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증거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춤을 추며 되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식단을 바꾼 지 일주일 만에 화장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소변의 거품입니다. 신장이 아플 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이 소변의 비누 거품처럼 꺼지지 않는 거품이 생기는 단백뇨 현상입니다. 이것은 신장 필터가 망가져서 소중한 단백질이 몸 밖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슬픈 신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대로 채소의 독을 빼고 착한 단백질인 두부와 달걀 흰자를 드시기 시작하면 일주일 뒤 아침 소변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김어르신은 아침마다 변기를 보며 한숨을 쉬는 게 일과였는데 식단을 바꾸고 딱 일주일이 지난 날 아침 저에게 전화를 걸어 목이 매는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에는 거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변이 맑은 시냇물 같습니다. 그 맑은 소변은 필터가 덜 힘들어하고 있다는 첫 번째 청신호입니다. 이 주차가 되면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부기입니다. 이 여사님이 가장 행복해하셨던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을 배출하지 못해 저녁만 되면 발목이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아침에는 눈꺼풀이 무거워서 눈이 잘 떠지지 않기도 하지요. 하지만 입안 적시기 요법으로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고 나면 2주 뒤부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이 여사님은 진료실에 오셔서 바지를 걷어 올리며 자랑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이제는 발목뼈가 보입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예쁜 구두를 다시 신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며 소녀처럼 웃으셨지요. 몸속에 고여있던 더러운 물이 빠져나가고 깨끗한 피가 돌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3주 차에 접어들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만성 피로와 불면증이 사라집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요독이라는 독소가 뇌와 신경을 공격해서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 낮에는 몽롱하게 만듭니다. 특히 밤중에 소변 때문에 4~5번씩 깨는 야간뇨는 삶의 질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저녁 7시 이후 물 섭취를 제한하고 신장에 휴식을 주면 3주 뒤부터는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꿀잠을 주무시게 됩니다. 김어르신은 잠을 푹 자고 나니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다며 이제는 손주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게 낙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4주차의 기적은 피부에서 나타납니다. 신장이 나쁜 분들은 피부가 검게 변하고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에 시달립니다. 이것은 배출되지 못한 성분이 피부 밑에 쌓여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골국을 끊고 채소를 데쳐 먹으며 인과 칼륨을 철저히 조절한 덕분에 4주가 지나면 피부 밑에 독소가 사라집니다. 이 여사님은 밤새 몸을 긁느라 피가 맺히던 팔뚝이 이제는 매끈해졌고 얼굴색도 흑빛에서 뽀얀 복숭아 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변 친구분들이 도대체 무슨 좋은 약을 먹었길래 이렇게 젊어졌냐고 물어볼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다음 달 여러분에게 일어날 현실입니다. 거품 없는 맑은 소변, 날씬해진 발목, 상쾌한 아침, 그리고 깨끗한 피부. 이 4가지 신호가 보인다면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병원 수치는 이 몸의 변화를 뒤따라갈 뿐입니다.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늘 내 몸이 보내는 이 기분 좋은 신호들에 집중해 보십시오. 김어르신과 이 여사님은 이제 더 이상 병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사날을 기다리십니다. 이번에는 또 얼마나 좋아졌을까 하는 설렘 때문이지요. 두 분은 최근에 가족들과 함께 근교로 나들이를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도시락으로 두부조림과 데친 브로콜리, 그리고 흰살 생선을 싸들고 가서 그 누구보다 맛있고 행복한 식사를 하셨답니다.
신장병 환자라고 해서 골방에 갇혀 우울하게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롭게 먹고 똑똑하게 관리하면 얼마든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으며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이 단 4주 만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70평생 고생만 한 내 몸에게 이제는 진짜 휴식을 선물해 줄 때가 되지 않았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의사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의 이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는 법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선물해야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여행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투석 직전의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낸 김어르신의 이야기부터 혼자 밥을 먹으며 눈물 흘리던 이 여사님의 사연, 그리고 응급실에 긴박했던 순간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시나요? 아니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걱정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김어르신과 이 여사님의 근황을 전해드리며 그 대답을 대신할까 합니다. 며칠 전 김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그 안에는 직접 산에 가서 찍은 일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숨이 차서 동네 슈퍼도 못 가던 제가 이제는 뒷산 정상에 오릅니다. 70평생 가장 건강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얼굴에는 더 이상 병색이 없었고 두 눈은 청년처럼 빛나고 계셨습니다. 이 여사님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녀들의 눈치를 보며 혼자 밥을 먹지 않습니다. 며느리에게 당당하게 두부조림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손주들과 마주 앉아 웃으며 식사를 하십니다. 가족들은 건강해진 어머니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집안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 두 분의 기적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고 밥상을 바꾸겠다는 작은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비록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낡고 지쳤지만 주인이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순간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늙은 소가 주인의 따뜻한 손길에 다시 힘을 내듯 여러분의 콩팥도 여러분의 정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채소 데치기, 착한 단백질 챙기기, 그리고 현명하게 물 마시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서 보내게 해줄 생명줄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가 있습니다. 제발 아프다는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픈 몸을 숨기는 것이야말로 나중에 더 큰 짐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히려 이 영상을 자녀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얘야, 내가 요즘 신장 때문에 식단 관리를 하고 싶은데 이 영상대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손을 내미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몰라서 못 챙겨드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자녀들의 효도를 돕는 길이고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또한 주변의 신장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선물해 주십시오. 잘못된 상식으로 사골국을 마시고 칼륨 가득한 즙을 드시는 분들을 구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옛말처럼 건강 정보도 나눌수록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이제 저 남현지는 진료실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물론 아파서 만나는 의사가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파트너로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이 100세까지 튼튼한 두 다리로 걷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쉬운 의학 정보로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수많은 구독자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그 작은 다짐들이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제가 꼼꼼히 읽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부디 오늘 저녁부터는 두려움 대신 희망을 드십시오. 걱정 대신 실천을 드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 강인한 생명력을 믿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변기 속을 보시면서 맥주를 부은 것처럼 거품이 가득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 거품이 물을 내려도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혹은 물을 많이 마셔서 그렇겠지 하고 무심코 넘기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과 마찬가지로 신장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능의 50% 이상이 완전히 망가져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에게 아무런 아픔도 통증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몸 어딘가가 붓거나 통증을 느껴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신장 건강이 돌이키기 힘든 중기 이후로 넘어간 경우가 80%가 넘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몸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나요? 그 자국이 20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거나 손가락으로 정강이 뼈 근처를 꾹 눌렀을 때 피부가 금방 차오르지 않고 움푹 들어간 채로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부종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야 하는 필터인 신장이 이미 지칠 대로 지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정수기 필터가 오염되면 우리는 언제든 새 것으로 갈아 끼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은 타인의 장기를 이식받지 않는 한평생 단 한 번만 주어지는 소중한 소모품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그냥 넘기신다면 여러분은 신장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영영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소변 거품을 싹 줄이고 신장 기능을 다시 팔팔하게 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을 하나씩 알아봅시다. 이런 증상들을 보면서 혹시 내 몸도 이미 위험한 상태는 아닐까 걱정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왜 지금 당장 신장 건강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제가 2년 전 대학병원에서 당직을 서고 있을 때였습니다. 73세 되신 어르신 한 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가족분들은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의 신장 기능은 이미 20%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만성 신부전증 말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니 온몸에 독소와 염증이 쌓이다 못해 뇌까지 영향을 주어 의식을 잃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보호자분께 평소 소변 상태가 어떠셨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항상 거품이 있긴 했지만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줄 알았고 다리가 붓는 것도 나이가 들어 피곤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그 어르신은 평생 투석기계에 몸을 맡긴 채 일주일에 3번씩 4시간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내셔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투석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고 좋아하는 여행도 갈 수 없는 삶의 질이 완전히 무너지는 고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누리내과와 인공신장실에서 매일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신장 건강을 연구하고 있는 전문의 남현진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천 명의 신장병 환자분들을 돌보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국 투석까지 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73세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다행히도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음식과 식단 관리법을 철저히 실천하신 덕분에 신장 수치가 점차 안정되었고 지금은 투석 없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으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놓았던 과학적이고 실전적인 방법들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제가 매주 전해드리는 귀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관심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고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 주위에 당뇨나 고혈압으로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지인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미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투석 없이 살 수 있는 기적 같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장을 살려주는 기적의 음식들을 하나씩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기다리셨던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 대망의 1위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아주 흔한 재료이지만 그 효능만큼은 어떤 비싼 보약이나 영양제보다 강력한 바로 마늘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김치나 찌개에 마늘을 듬뿍 넣어 먹으니 나는 이미 충분히 먹고 있다고 자부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마늘을 먹어온 방식은 신장 건강 측면에서 보면 알맹이는 다 버리고 껍데기만 먹어온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 2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가 통계에 따르면 투석을 받는 환자 10명 중 7명은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 때문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놀랍게도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천연 혈압약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를 도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즉, 신장을 망가뜨리는 원인 자체를 뿌리부터 잡아주는 것이 바로 마늘입니다. 신장은 미세혈관들의 집합체인데 마늘의 성분이 이 미세혈관들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소중한 알리신 성분은 열에 매우 약해서 불에 익히거나 끓이면 거의 대부분 파괴되어 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구운 마늘이나 찌개 속의 마늘로는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 환자분 중 한 분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장 건강을 위해 생마늘을 드셔야 한다고 강조하자 70대의 한 아버님께서 정말 대단한 열정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드님과 며느님이 저를 찾아와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생마늘을 다져 드시는 바람에 온 집안에 마늘 냄새가 진동하고 심지어 경로당 친구분들도 아버님이 나타나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친구들이 나를 피해도 내 신장은 팔팔해졌다며 오히려 당당하게 웃으셨지만 가족들은 아버님 방에 공기청정기를 2대나 설치해야 했다며 웃지 못할 사연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생마늘의 강력한 효능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실제로 그 아버님은 친구들의 외면을 조금 받으셨을지 몰라도 혈압 수치와 신장 여과율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져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하셨습니다. 마늘 냄새가 신장을 살리는 향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냄새는 줄이면서 신장에 좋은 알리신 성분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 전문의로서 제가 권장드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늘을 다진 후 바로 드시지 말고 딱 10분만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인이라는 성분이 알리나아제라는 효소와 만나서 알리신으로 변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일어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면 이 반응이 극대화되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이렇게 준비한 다진 마늘을 생으로 드시기 힘들다면 살짝 데친 브로콜리나 으깬 두부에 얹어 드시거나 올리브 오일과 섞어 신선한 샐러드 드레싱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 전통 음식인 나물 무침을 하실 때 마지막에 생다진 마늘을 넣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꿀에 마늘을 재워 두었다가 드시는 마늘 꿀 절임도 위장 부담을 줄이면서 꾸준히 드실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아도 위벽이 약하거나 위험이 있는 분들이 공복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을 맑게 하고 응고를 막는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이미 혈액 희석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 또는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무엇이든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하루에 생마늘 한쪽에서 두 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팔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당장 주방으로 가셔서 마늘 하나를 다지는 작은 실천이 평생 투석 없는 건강한 삶을 만드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 아버님처럼 당당하고 건강하게 자신의 신장을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생마늘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마늘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인 고혈압과 당뇨라는 적군을 잡는 든든한 공격수라면 지금 소개해드릴 두 번째 음식은 신장세포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노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수비수 역할을 합니다. 신장을 지키는 최고의 음식 2위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여러분,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는 말은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양에서는 신장의 파수꾼이라는 명예로운 별명이 있을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브로콜리 역시 마늘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요리하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내 몸을 살리는 보약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풀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팔팔하게 만들어줄 브로콜리 섭취 비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브로콜리 속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귀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수행합니다. 우리 신장은 매일 180리터라는 엄청난 양의 혈액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수많은 활성산소와 독소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마치 녹슨모처럼 신장의 미세한 세포들을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신장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이때 설포라판이 신장세포를 대신해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튼튼한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수많은 의학 연구에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이 신장 기능 저하를 억제하고 염증 수치를 낮춘다는 결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여과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이때 브로콜리는 신장세포의 재생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평생 기억하셔야 할 저만의 골든타임 조리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깨끗하고 꼼꼼한 세척입니다. 브로콜리는 꽃송이가 아주 빽빽해서 그냥 물에 대충 씻으면 안쪽의 먼지나 불순물, 그리고 잔류 농약이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린 물에 브로콜리를 거꾸로 세워서 담가두면 꽃송이가 열리면서 이물질이 빠져나옵니다. 10분 정도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여러 번 깨끗이 헹구어 주십시오. 둘째는 조리 전의 기다림입니다. 브로콜리를 씻은 뒤에 최대한 잘게 썰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불에 올리지 마시고 5분 정도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브로콜리를 칼로 자르는 과정에서 세포가 파괴되며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5분의 기다림이 보약을 만듭니다. 셋째는 찜기를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에 넣고 펄펄 데치시는데 그러면 몸에 좋은 수용성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반드시 찜기에 올려서 뜨거운 수증기로 익혀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3분이라는 시간을 절대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3분이 지나면 설포라판을 만드는 효소가 열에 의해 파괴되어 버립니다. 딱 2분에서 3분 사이로 살짝 쪄서 아삭한 식감을 살렸을 때 영양가도 가장 높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 브로콜리 조리법을 정성껏 실천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건강에 좋다니까 억지로 초고추장 맛으로 먹었는데 이렇게 과학적인 이유를 알고 정성껏 조리해서 먹으니 내 몸을 살리는 천연 약처럼 느껴져서 먹을 때마다 기분이 다서는데 좋아진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꾸준히 드신 분들은 몸에 붓기가 빠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다는 피드백을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도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작은 빛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 하나는 저 남현진 전문의가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연구를 이어가는데 정말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브로콜리를 드실 때 주의할 점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져서 칼륨 배출 능력이 부족한 만성 신장병 중기 이상의 환자분들은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매일 드시기보다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로 횟수를 조절하시고 한 번에 드시는 양을 종이컵, 반컵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또한 앞서 강조해드린 마늘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잘 쪄낸 브로콜리에 고소한 들기름 1스푼과 다진 생마늘을 살짝 얹어 나물처럼 무쳐 드셔보십시오. 들기름의 오메가3 성분과 마늘의 알리신 그리고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만나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지구상 최고의 환상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정성껏 올라오는 이 초록색 꽃송이가 평생 투석 없는 자유롭고 건강한 노후를 약속하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격수 마늘과 수비수 브로콜리에 이어 이제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줄 든든한 지원군이자 마지막 주인공인 3위 음식을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서양의 불로초라 불리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식탁 위에 올리브 오일 한 병쯤은 이미 두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올리브 오일이 신장에 왜 좋은지, 그리고 수많은 종류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신장이 다시 팔팔하게 살아나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그냥 몸에 좋다니까 마트에서 아무거나 집어 드셨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기름 하나만 제대로 바꿔도 신장의 염증을 싹 잡아내고 혈관 건강을 근본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신장에 특별한 이유는 바로 올레산과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 때문입니다. 우리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나 되는 엄청난 양의 혈액을 걸러내는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필터입니다. 이 필터는 미세한 혈관들이 복잡하게 뭉쳐있는 덩어리인데 혈액 속에 염증 물질이 많으면 필터가 금방 망가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올리브 오일의 성분들은 마치 녹슨 기계에 고급 윤활유를 치듯 신장 혈관 내의 염증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혈관 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만성 염증 수치가 높아진 분들에게 올리브 오일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개선하고 필터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최고의 보호막이 됩니다.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신장 질환 발병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도 바로 이 올리브 오일의 항염 작용 덕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마트에서 올리브 오일을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황금 기준을 아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트에 가시면 퓨어나 포마스라는 영어가 적힌 오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화학적인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소중한 영양소가 거의 파괴된 상태입니다.
신장을 생각하신다면 처음 압착해서 짜낸 가장 순수하고 영양가가 높은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글자를 꼭 확인하십시오. 둘째는 산도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중에서도 산도가 0.8% 이하인 제품이 신선한데 이 수치가 낮을수록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맛이 깔끔합니다. 셋째는 용기의 재질과 색깔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빛과 열에 매우 취약해서 투명한 병이나 플라스틱 통에 든 것은 이미 산화되어 신장에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어두운 색의 유리병에 든 제품을 고르셔야 신선한 폴리페놀 성분을 온전히 여러분의 몸속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드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복 상태에서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를 그냥 천천히 삼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기름을 생으로 드시는 것이 낯설고 힘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앞서 말씀드린 찐 브로콜리에 듬뿍 뿌려 드시거나 신선한 양상추와 채소에 발사믹 식초와 함께 곁들여 드시면 맛도 아주 훌륭하고 체내 흡수율도 배가 됩니다. 발사믹 식초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신장을 보호하는 이중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다만 발사믹 식초를 고르실 때도 뒷면의 원재료명을 보시고 설탕이나 액상 과당이 들어가지 않은 포도 농축액과 와인 식초로만 만든 순수한 제품을 고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리하실 때의 주의사항도 꼭 명심하십시오. 올리브 오일은 다른 기름에 비해 발연점이 낮아서 고온에서 튀기거나 오래 볶는 요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열이 가해지면 올리브 오일 속의 좋은 성분들이 순식간에 변질되고 오히려 신장에 독이 될 수 있는 유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약불에서 아주 가볍게 조리하거나 모든 음식을 다 만든 뒤에 불을 끄고 마지막에 살짝 뿌리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신장을 아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기름 하나를 바꾸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고 혈관의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신장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질 좋은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생활화해 보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가볍게 움직이며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몸소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늘과 브로콜리,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라는 신장을 살리는 3대 보물의 효능에 대해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 좋은 재료가 주방에 가득 쌓여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조합해서 언제 먹느냐를 제대로 모른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 남현진 전문의가 실제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그 놀라운 효과를 직접 확인한 신장 기능 회복을 위한 황금 식단 7일 완성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식단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지친 혈관을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일종의 치료 과정입니다. 7일 동안 이 흐름을 천천히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몸이 이전과 달리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신장의 염증을 다스리고 필터를 진정시키는 정화의 단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밤새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내십시오. 그런 다음 공복 상태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천천히 음미하며 드십시오. 아침 식사로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순두부에 제가 앞서 강조해드린 다진 생마늘 0.5스푼을 얹어 드시면 좋습니다. 점심에는 식이섬유가 많은 현미밥 반 공기와 함께 브로콜리를 3분간 살짝 쪄서 올리브 오일에 묻힌 나물을 드십시오. 저녁은 위장에 부담이 적은 흰살 생선 구이와 신선한 채소 샐러드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단 이틀만 하셔도 소변의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은 신장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강화의 단계입니다.
이제 몸이 어느 정도 적응을 시작했으므로 마늘의 양을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소화를 돕는 사과 반쪽과 올리브 오일을 섞은 드레싱을 곁들인 양배추 샐러드를 드십시오. 점심에는 톡톡 터지는 식감의 보리밥과 함께 삶은 달걀 흰자 2개, 그리고 다진 마늘을 듬뿍 넣은 오이 무침을 곁들이십시오. 오이는 칼륨 함량이 낮아 신장에 안전하면서도 부족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줍니다. 저녁에는 잘 찐 브로콜리를 으깬 두부와 섞어 고소한 들기름과 생마늘로 버무린 두부 브로콜리 범벅을 드셔보십시오. 이 시기에는 몸에 붓기가 빠지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눈가나 손발이 훨씬 덜 붓는 기분 좋은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은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켜 신장의 과부하를 원천 차단하는 안정의 단계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올리브 오일이 혈관 벽의 염증을 씻어내는 시기입니다. 아침 식사로 통곡물빵 한 조각에 올리브 오일을 듬뿍 찍어 드시고 점심에는 영양 균형을 맞춘 닭가슴살 브로콜리 볶음을 드시되 반드시 중약불에서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십시오. 저녁에는 신선한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볶은 요리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은 불에 익혔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며 올리브 오일과 만나면 신장의 노화를 막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이 시기에는 혈압이 안정되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7째 날은 7일간의 과정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건강 습관을 굳히는 유지의 단계입니다. 아침에는 공복 올리브 오일과 함께 가볍게 삶은 브로콜리 몇 조각을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점심에는 그동안 배운 마늘과 브로콜리,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 모두 들어간 신장 건강 비빔밥을 드셔보십시오. 이때 밥의 양은 평소보다 줄이고 채소와 고품질 단백질인 두부를 듬뿍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녁에는 부드러운 미역국을 드시되 소금간은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여 신장이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일주일의 과정을 모두 마친 여러분의 신장은 이전에 비해 훨씬 맑고 깨끗한 혈액을 걸러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7일 식단을 실천하실 때 여러분이 반드시 지키셔야 할 주방의 황금 규칙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음식의 간을 평소의 3분의 1로 과감하게 줄이는 저염의 실천입니다. 마늘과 올리브 오일, 그리고 발사믹 식초를 활용하면 소금을 적게 넣어도 충분히 깊고 풍부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미리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브로콜리는 시장을 본 뒤 바로 씻어서 잘게 썰어 밀폐 용기에 담아두고 마늘도 미리 다져서 10분간 활성화시킨 뒤 보관하면 조리 시간이 단축되어 꾸준히 실천하기 매우 좋습니다. 셋째는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음입니다. 내가 먹는 이 건강한 한 입이 나의 소중한 신장을 살리고 평생 투석 없는 삶을 보장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7일이라는 시간은 인생 전체로 보면 짧지만 우리 몸의 필터를 새롭게 인식시키고 체질을 바꾸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 노년기에는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곧 나의 생명과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발로 당당하게 걷고 여행하며 인생의 황혼기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7일 식단을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마트로 달려가 신선한 마늘 1망과 초록빛 브로콜리 2송이, 그리고 좋은 올리브 오일 1병을 사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 남현진 전문의가 여러분의 건강한 도전을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이 식단을 실천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몸에 변화가 생기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와 기쁜 소식이 곧 저의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입니다. 7일간의 기적 같은 식단을 통해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지시나요?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몸속에서 신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왜 우리가 이토록 정성스럽게 신장을 관리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원리를 알면 실천하는 힘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몸의 생명줄기라고 할 수 있는 신장의 기능을 정수기 필터에 비유해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시는 정수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수기의 핵심은 물속에 불순물을 걸러주는 필터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바로 이 정수기 필터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우리 주먹만 한 크기로 등 쪽 허리 위에 좌우 양쪽에 하나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장기가 하루에 무려 180리터라는 엄청난 양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180리터라면 커다란 생수병 90개에 달하는 양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피가 매일 신장을 통과하며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신장 속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미세한 혈관 뭉치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수기의 촘촘한 필터망입니다. 혈액이 이 사구체를 지나갈 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나 혈액세포는 남기고 몸에 해로운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 그리고 독소들만 쏙 골라내서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만약 이 필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걸러지지 못한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심장을 공격하고 뇌를 손상시키며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결국 온몸이 독소로 가득 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스스로 재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수기 필터가 오래되어 막히면 새 것으로 교체하면 그만이지만 우리 몸의 신장 필터는 평생 단 한 번만 주어지는 소모품입니다. 한 번 굳어버린 신장 조직은 다시 말랑말랑한 상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은 나빠지기 전에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미 나빠지기 시작했다면 남은 기능을 어떻게든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신장도 약해지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몸의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신장 필터를 유독 빨리 망가뜨리는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앞서 강조해드린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끈적끈적해진 혈액이 사구체 필터를 갉아먹고 혈압이 높으면 강한 압력이 필터망을 찢어버립니다. 제가 마늘과 브로콜리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그토록 강조한 이유도 바로 이 필터망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마늘은 혈압을 조절해 필터의 압력을 낮춰주고 브로콜리는 필터에 쌓인 염증을 제거하며 올리브 오일은 필터가 딱딱하게 굳지 않도록 부드럽게 유지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장 정수기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방치되어 찌든 때가 가득 껴 있습니까?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몸이 붓는 것은 필터가 막혀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최후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필터가 완전히 멈춰버리면 그때는 기계에 의존해 피를 뽑아 씻어내야 하는 투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신장의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 몸속에 아주 귀하고 섬세한 정수기 필터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음식 한 입, 물 한 잔도 정성스럽게 고르셔야 합니다. 신장은 여러분이 아껴주는 만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깨끗한 피가 온몸을 돌아 생기가 넘치는 노후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이 소중한 필터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이 소중한 필터를 단숨에 파괴하는 주범인 소금과 약물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신장의 필터 원리에 대해 듣고 나니 이제 왜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는지 가슴에 깊이 와닿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몸에 좋은 것을 찾아 먹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 필터를 단숨에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정수기 필터를 진흙탕으로 만드는 가장 무서운 두 가지 주범인 소금과 약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범은 바로 소금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김치와 찌개, 그리고 젓갈은 빼놓을 수 없는 소울푸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5g의 2배가 넘는 10g 이상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은 혈액 속의 소금 농도를 맞추기 위해 주변의 수분을 모두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혈관 속의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나고 신장의 필터인 사구체는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됩니다. 마치 얇은 종이 필터에 소방호스로 강력한 물줄기를 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강한 압력이 매일 반복되면 결국 신장 필터는 찢어지고 망가져서 단백질이 새어나오는 단백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평생 싱거운 음식만 먹으며 살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하실 겁니다. 저 남현진 전문의가 제안하는 지혜로운 방법은 바로 국물 먹지 않기입니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만 남기셔도 소금 섭취량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김치를 드실 때는 씻어서 드시거나 짠맛을 대신할 마늘이나 올리브 오일, 그리고 식초를 활용해 풍미를 높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입 즐거움은 잠시지만 신장의 고통은 영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주범은 여러분이 더욱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먹는 약물, 특히 진통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습관적으로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급격히 차단합니다. 피가 공급되지 않는 신장 필터는 마른 나무처럼 말라 죽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신장병 환자들 중에 장기간의 진통제 복용으로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오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약부터 찾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장에 안전한 약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겪었던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저를 찾아오셨던 8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신장 수치가 이미 투석 직전까지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평소 고된 농사일로 온몸이 아프셨는데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다가 매일 서너 알씩 수년을 드셨던 것입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그저 기력이 없으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검사 결과를 설명해 드리자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랬는데 오히려 큰 짐이 되었다며 병원 복도에서 펑펑 우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도 몰래 눈물을 훔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은 결코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한 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도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고 싶습니다. 신장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신장 필터에 엄청난 과부하를 주는 행동입니다. 고기나 우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분해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찌꺼기를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고기보다는 달걀 흰자나 생선, 그리고 제가 강조한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섬세한 장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소금과 진통제, 그리고 잘못된 단백질 섭취 습관만 고치셔도 여러분의 신장 필터 수명은 10년, 20년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죽이는 독을 피하고 내 몸을 살리는 음식을 채우는 이 단순한 진리가 여러분의 노후를 투석 없이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부터라도 국물을 남기고 약을 줄이는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팔팔하게 살려내는 위대한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신장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문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신장 필터를 파괴하는 소금과 진통제의 위험성에 대해 듣고 나서 많은 분이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홀로 약을 드셨던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궁금증이 떠오를 것입니다. 허리가 아픈데 정말 약을 먹으면 안 되는지, 아니면 건강에 좋다고 소문난 민간 요법들은 정말 효과가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 남현진 전문의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5가지를 골라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허리 통증에 관한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바로 허리가 아픈데 이게 신장이 나빠진 신호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 뒷부분 허리 바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결석이 생기면 실제로 허리 통증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근육통이나 디스크로 인한 통증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신장 문제로 인한 통증은 허리 옆구리 깊은 곳에서 쥐어짜는 듯하거나 톡톡 치기만 해도 소리를 지를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또한 열이 나거나 소변색이 변하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그것은 신장 필터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서 있어서 허리가 뻐근한 것은 대부분 근육의 문제입니다. 이 점을 잘 구분하셔서 불필요한 걱정은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민간요법과 약초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몸이 부으면 검은콩이나 옥수수 수염차 혹은 이름 모를 산야초를 달여 먹으면 신장에 좋다는 믿음이 강합니다. 하지만 신장 전문의로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경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들에게 이런 즙이나 농축된 약초물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자연에서 온 것이니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농축된 성분 속에는 신장이 걸러내기 힘든 칼륨이나 독성 물질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 필터가 이미 낡았는데 거기에 진한 오염물질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건강을 위해 마신 약초물 때문에 신부전이 급격히 진행되어 응급실로 오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입에 좋은 약이 신장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질문은 당뇨 환자분들의 신장 관리입니다. 당뇨를 10년, 20년 앓다 보면 신장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숙명이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혈당 조절만 철저히 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마늘과 올리브 오일 식단을 병행하신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신장 관리는 곧 혈관 관리입니다. 설탕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끈적끈적한 혈액이 가느다란 사구체 필터를 지나가면 필터가 금방 망가지겠지요. 당뇨가 있다면 1년에 최소 한 번은 반드시 미세 알부민 검사를 통해 신장 필터가 새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단백질 섭취의 종류입니다. 앞서 제가 고기를 줄여야 한다고 말씀드리니 그럼 콩 단백질인 두부는 마음껏 먹어도 되냐고 물으십니다.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신장에 부담을 덜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 중기 이상으로 진행된 분들이라면 콩에 들어있는 칼륨과 인성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두부를 드시되 물에 충분히 데쳐서 칼륨 성분을 빼고 드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과하게 드시는 것보다 적당한 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은 신장이 좋아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소변의 거품이 줄어드는 것은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혈액 검사를 통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을 때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60 이하로 떨어졌다면 신장 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식단을 실천하시고 나서 이 수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거나 더 나빠지지 않고 유지된다면 여러분의 정수기 필터는 다시 생기를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만 잘 기억하셔도 신장 건강의 절반은 지키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말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과학적인 원칙과 저 남현진 전문의의 조언을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걷어내고 올바른 정성을 들이는 만큼 여러분의 노후는 더욱 맑고 투명한 혈액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신장 건강의 파수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정성껏 답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신장 걱정하시는 분들께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스스로 신장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 테스트와 가장 저렴하고 정확하게 검진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바로 앉은 자리에서 내 신장이 얼마나 건강한지 확인할 수 있는 6단계 자가 진단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항목 중에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손가락을 꼽으며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주위나 손발이 자주 붓고 저녁이 되어도 부기가 잘 빠지지 않는다. 둘째, 소변에 거품이 유독 많고 물을 내려도 사라지지 않는 상태가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 셋째,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2번 이상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간다. 넷째, 평소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고 입맛이 없으며 집중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다섯째, 피부가 갑자기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져서 잠을 설칠 때가 있다. 여섯째,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쉽게 차고 혈압이 갑자기 높아져서 잘 조절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중에서 2개 이상 해당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장 정수기 필터에 이미 노란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만약 4개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거나 큰 대학병원부터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 어디보다 훌륭한 보건소와 동네 내과가 아주 많습니다. 10,000원 안팎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만 받아도 신장의 현재 상태를 90% 이상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지에 적힌 수치 중에서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단어 2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필터가 얼마나 깨끗한지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특히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90 이상이면 아주 건강한 상태이고 60 이하로 떨어졌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마늘과 올리브 오일, 그리고 브로콜리 식단을 필사적으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말씀드렸지요. 아프지 않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단돈 10,000원으로 여러분의 신장을 점검하는 이 작은 습관이 평생 수천만 원의 투석 비용과 고통을 막아주는 최고의 보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달력에 검진 날짜를 표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들과 식단, 그리고 스스로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까지 아주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영상의 마지막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지키는 힘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73세 어르신이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홀로 아픔을 참으셨던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대단한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저 가족들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고 네 발로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소박한 일상이었습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인 신장은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소중한 신장을 위해 정성을 들여야 할 때입니다. 주방에 있는 마늘 하나를 다지고
브로콜리를 3분간 정성껏 찌고 좋은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챙겨 드시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쥐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은 건강한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웃으시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에게는 세상 그 어떤 선물보다 큰 위안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마시고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귀한 지혜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소중한 친구분들과 가족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고통인 투석을 막아주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진료실에서 쌓은 생생한 경험과 과학적인 정보를 가지고 늘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팔팔하게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웃음이 가득하기를 저 남현진 전문의가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내 신장을 소중히 아껴 쓰기로 약속합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